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들이 채무가 많아 빚 갚느라 빠듯해서 그런 듯 합니다. 내수경제 불황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소비대출 받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 많죠. 예. 근데 난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왜 내가 지금 힘든 걸까? 단순히 뭐 물가가 올라서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경기가 좋을 때 뭔가 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살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자신들이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들이 뭔가 안일하게 살았고 가진 게 얼마 없는데 너무 준비 같은 거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허덕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빚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빚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뭐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 좀 받은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산 대출 받았다 괜찮아. 뭐 연끌하신 분들 많이 힘들겠죠. 지금 일단 빚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빚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았죠. 대출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 받으신 분들 잘 갖고 있습니까? 잘 못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갖고 있으면 지금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빚이 진 사람이 더 빚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진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 대출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때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데 그걸 꼬박꼬박 갚지 못해서 밀리는 것을 대출 연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 직접 방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은행? 뭐 예적금 통장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그 이자 받으려고 통장 개설하려고 은행 방문하신 분도 있을 거야. 은행 가면 예적금 하신 분도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없어요. 보통 은행 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중간이 예적금이고 우측이 세금 내는 것이고 왼쪽이 뭐냐? 바로 대출 창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은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행 가보면 한쪽만 줄이 길게 있어요. 엄청 길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출 받으러 오신 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으러 오신 분들이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옆에 다 들려요. 네. 바로 옆 창구기 때문에 그분들 뭐 때문에 하는지 다 들려. 아마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대출 받는 거 절대 못 갚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은행에서 봐줄 수 없죠. 개개인이 처지 다 봐가면서 봐주면 은행은 어떻게 돈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이자도 제때 못 갚고 자꾸 봐달라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은행 보면 은행 창구에 보통 이제 여직원들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이제 추심하는 직원들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마 그 대출 관련 추심하는 직원들 업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 제때 못 갚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러분, 제때 못 갚으면 그냥 전화 나눠 봐줘야 돼요? 그럼 제때 갚을 것 같아요? 안 갚겠지. 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빌려간 사람들이 제때 안 갚아. 그러면 추심을 해야 돼. 추심이 뭐예요? 압박을 주는 거죠. 자꾸 갚으라고. 문자나 이메일, 카톡, 전화 같은 거를 계속 제때 갚으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못 갚는 사람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은행에서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한 달, 두 달 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보통 이제 은행 대출 받을 때 담보 대출 많이 받잖아요. 주택담보. 그러면 은행에서 참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봐라. 돈 빌려갈 때 언제고 제때 안 갚네.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당신이 담보로 설정한 거 그거 팔아서라도 돈 받아야겠다. 그래서 경미에 올려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범은 경미 많습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 뭐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 뭐 주택 같은 거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안 좋아진 게 일단 대한민국 부채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말 인기 많았잖아요. 여러분. 뭐 빚내는 것도 능력이다.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뭐 지금 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연금음이 일어났던 2020년, 2021년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자달라면 막 집값 막 2천만, 3천만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집에 미쳐 있었던 신축 아파트 열광했던 신도시 열광했던 그 시절 기억 안 나십니까? 벌써 4년이 지났네.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 많은데 이것 때문에 골로 가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도 골로 가기 시작인 사람도 있고요. 왜냐 이때 어떤 마인드냐 하면 집은 사면 오른다. 집은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살 때 가장 싸다. 지금 시기 놓쳐버리면 못 산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낼 수 있으면 좋다. 나중에 집값 오르고 나서 팔면 이득 본다. 그리고 지금 집 못 사면 영영 못 산다. 이런 말들 유행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빚도 자산이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 씁니다. 왜냐 빚을 많이 내야 좀 비싼 집 살 수 있고 그 비싼 집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어차피 빚 낸 거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연금이 일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벼락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 벼락거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대출을 못 받아서 나는 그래 대출 내가지고 집 사는 거 싫어서 집을 안 샀어요. 안 샀는데 그래 대출 내가 집 샀던 분들이 갑자기 돈을 이제 많이 벌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제때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졸지에 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집 못 사면 거지가 되는 논리 이건 도대체 어느 머릿속에 나온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이 그때 너무 거품도 심하고 비싸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산 분도 있었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사람을 벼락거지로 매도했습니다.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빚을 내기 전에 내가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일단 빚은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다. 네. 근데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 계속 압박을 받죠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은 또 치기가 안 좋은 게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빚을 갚으려면 이제 본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예. 다리를 병행해야 되는데 요즘 일이 많이 없잖아. 보통 빚 갚으러 오신 분들 중에 택배 상하차나 저기 어디야 저 배달 쪽이 많이 배달 쪽에 빚쟁이들이 많아요. 사업하다 망했다거나 투자해서 망했다거나 빚지신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 이 배달업계. 근데 요즘에 배달 쪽이 완전 레로션 돼버렸잖아요. 택배 쪽도 레로션 돼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 쿠팡 이제 물류나 배달 쪽이 많이 오는데 이제 배달 쪽 돈 많이 번다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 오히려 뭐 최저시급보다 못 번다. 뭐 저러면 접어낸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다 몰리니까. 이게 그런 거 뭐냐 경기가 안 좋으면 빚 갚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 빚 갚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탁친들 해야 되는데 탁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빚도 능력이 나신 분들 본인들이 능력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예, 검증 못하면 그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 빚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 각자 준비 잘하세요. 사실 말은 무서운 세상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진 거 없고 빚 있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일본, 미국, 중국만 가더라도 가진 거 없고 빚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빚진 사람들 구제해주는 어떤 절차가 있잖아. 이런 절차가 이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습니다. 뭐 개인회생이나 개인 가사 같은 제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빚을 더 안 갚는 것 같아.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없으면 빚 갚으면 골로 간다는 거 알잖아, 여러분. 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고, 빚이 많은데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사람답게 삽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일단 세금 제때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서 이제 전기수도, 가스, 뭐 통신 다 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사람답게 삽니까? 여러분 전기 안 쓰고 물 안 쓰고
보일러 안 쓰고,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안 쓰고 살 사람 있습니까? 이게 삶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 그런 겁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원래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많이 못 벌고, 원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돈을 안 쓰고 악재까지 모았으면 힘들긴 하지 버틸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씀씀이를 크게 안 키우고, 그냥 능력이 맞게 딱 쓸 만큼만 쓰고, 아껴 쓴 분들은 물가 올라가도 버틸만 해.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서민들 중에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자기들 서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준찬승 인상으로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나름 비책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준산증 이하의 사람들이 많을까? 그럼 그 사람들 봐봐. 여행 안 간 사람도 있는지, 차 없는 사람도 있는지, 배달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있는지, 뭐 신상 아이템 안 산 사람도 있는지, 스마트폰 좋은 거 안 쓴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요. 다 있잖아, 여러분.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서민들의 소비 수준이 많이 커졌습니다. 덩치가 많이 커졌어. 버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돈을 너무 게을리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비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이거 줄이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원래 돈을 안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이게. 모릅니다. 폰만 잡을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더 미래를 준비하고 돈을 헤프게 쓰면 안 되는데, 가지고 없는 사람이 더 헤프게 써. 지금 봐봐.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빚내서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아마? 내가 지금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그런 처지인데, 에라 모르겠다. 대출받아서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야, 여러분. 뭐 자동차도 내가 지금 올만한 상황이 아닌데, 뭐 남들 보니까 풀알보를 지르자. 매달 얼마씩만 내면 되겠지. 그냥 안일하게 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차가 필요한 게 아닌데. 뭐 그런 사람들 앞으로 힘들어지겠죠. 왜냐? 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문제에 돈이 없는 사람은 뒤가 없어요. 뒤가 없는 사람은 안일하게 살면 안 돼. 근데 뒤가 없는 사람이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결과는 뻔하겠죠. 그거 누구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 본인을 탓해야 됩니다. 아무튼 가진 거 없는 사람, 빚 있는 사람 앞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계속 가지고 없는 상태로 산다거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절대 국가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해야 되고 앞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내가 가진 거 없는 사람, 빚 못 갚는 사람의 포지션이 되면 안 됩니다. 가진 거 있어야 되고 빚은 갚아야 되고 웬만한 빚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껴 쓰고 헛돈 안 쓰고 부채 같은 거 안 만들면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